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역구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구 중성동갑인데요. 여기에 전략공천된 여전사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도 안 나오시는군요. 네. 갑자기 보기 위해서. 네, 보니까 반갑고 막 뭔가 가슴이 막 메이고 그러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이랑은 밤마다 만나다가 아침 일찍 만나니까 더 네. 반갑고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권익위원장으로서 힘들 때 저희 뉴스토마토에 나오셔가지고 또 네.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또 그때마다 있습니다.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께. 그때 그 얼굴하고 지금하고 좀 사실 달라요. 얼굴빛이 그냥 반짝반짝 광채가 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처음 지역구 정할 때 종로 사실 얘기하셨었고 나 명함 2,000장 뿌렸어요 이러면서 또 의지를 다지고 그러셨던 때가 있는데 중성동 갑 전략공천 받으시면서 의혹들이 많았죠. 네. 어떻습니까? 사실 종로에서 열심히 저의 모든 열정, 에너지 쏟아붓고 또 열심히 하다가 당의 이 전략적 고려에 의해서 저를 다른 데 배치하고 싶다는 이런 이제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사실 이제 깊은 아주 고심 끝에 사실상 이제 종로를 접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제 당 이번에는 불출마하고 좀 뭔가 백의송군하라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비웠는데 중성동 갑으로 전략공천 결정이 이틀 전인가 났었죠. 그래서 굉장히 당의 그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 아마 당에서도 많은 고심이 있었을 거다 생각하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필승해야겠다. 만약에 떨어지면 제가 대역죄를 짓는다고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전현희 전 위원장님께서 대역죄 짓는 건 아니죠. 민주당과 지금 현재 좀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역죄를 짓는 거죠. 사실 전현희 전 위원장님은 그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2년이었나요? 2년 동안? 3년 동안 네. 충실히 했고 그동안에 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나게 탄압을 많이 받았고 그런데도 아주 흠 하나도 없이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살아 돌아오셨고 탄압의 아이콘으로서 또 정말 완전 무결하게 저항했던 전다르크로서 또 모습을 갖춰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정말 귀한 자산으로서 이번에 중성동 갑에 전략공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나는 그 지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사실 내모였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양대 출신이기도 하고 그 성동구청장이 삼선 내리했던 그 분이지만 친구잖아요, 오랫동안. 보좌관 출신. 네, 그러니까 보좌관이고. 네. 그 다음에 홍익표 현 원내대표하고 서로 이 지역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랫동안 다져왔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본인의 이제 그 지역구라고 본인의 그냥 지역이라고 딱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성주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가 내 동네고 내 곳인데 내 지역인데 여기를 왜 전현희에게 뺏기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고 재고해라 이런 좀 다소 무례한 이런 요청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민정 최고위원은 임종석을 어떻게 여기를 앉을 수 있냐 나 최고위원 못하겠다 이러면서 또 자리까지 내놓은 상황이 됐거든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일단은 제가 거기서 또 승리를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뭐 그 세 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그렇죠.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도 자신이 그래도 한 몇 달 동안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셨고 굉장히 애정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로를 그만두고 선당후사 하겠다. 그때 그 결심하기까지도 정말 깊은 고심과 또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심정을 저는 일단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은 임종석 실장이나 저나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기관장을 하고 그렇죠. 또 이번에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집반을 위해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당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전략적 판단을 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러한 결정에 존중하고 민주당 총선 승리에 어떤 형태든지 기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임종석 실장이 말한 게 하나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여기가 사실은 녹록한 데가 아니다. 많이 힘들다. 이제 그 얘기는 아니 그쪽에서 삼선도 하고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당선된 곳인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했더니 거기가 엄청나게 갑자기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발전하면서 보수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주민 성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분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당선되기가 민주당이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여서 임 전 비서실장이 만약에 뭐 이런 말 죄송합니다. 몽리를 부린다거나 도움을 안 준다거나 다른 결단을 내리면 사실은 전현희 위원장님만 바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 당의 전략에 의해서 내가 가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간 전현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돌아가는 상황이 사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임 전 비서실장은 어제도 왕십리 앞에서 인사하고 이제 이런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면? 임 전 실장께서 지금 이제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그런 이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저는 그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이해도 되고. 네, 이해도 되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좀 마음을 추스리고 이 또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뜻을 모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을 받았지만 사실 이제 선거운동에 지금 거의 40여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분 1초가 매우 지금 아깝고 빨리 이제 선거운동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우리 임 실장님께서 좀 마음에 이 정리를 하시고 좀 여기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하지만 일단은 실장님께 좀 억울하시지만 좀 대의를 위해서 저를 좀 도와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임 전 비서실장하고 경선 같은 거를 해보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수용하실 수도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제가 계속 당의 처분과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뭐 전략공천에서 저희 이제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닌 당의 결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저는 뭐 당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사실은 좀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친문인이라서 이번에 좀 배척된 거 아니냐. 근데 전현희 위원장님은 또 친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친명, 친문의 갈등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종로를 접으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인 친문이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 당원이기 때문에 친명이다. 그래서 저는 친문이자 친명이고 또 민주당의 당원은 이런 친문이나 친명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사실상 친민주당 아니냐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친명이라고 해서 공천 혜택을 받고 임 실장이 친문이라서 불이익을 받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임 실장과 저는 똑같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기관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공천 받았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제가 친명이라 공천을 받았다 이런 취지로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공천을 받으면 친명이고 받지 못하면 친문이다. 이 프레임은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지적이고 또 임 실장님께서 이번에 이 명문 이 갈등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전혀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네. 그런 또 증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질문했더니 노영이 미쳤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냐? 그럼 경선이 뭐냐? 막 이런 질문, 이런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여러분,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네. 좀 전에 이제 살짝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2부 코너에 뉴스인사 프라임이라고 있었는데 수요일마다 하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중성동 갑에 스윙부터가 많은 지역이라서 해당 지역구에서 당선된 전 의원들이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어제 사실은 했어요. AS 코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이걸 끝까지 못 받아들이고 왜냐면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 같은 거 이제 전략공천 공관위에서 또 결정된 거를 번복하라고 해봤자 번복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민석 의원 이제 말했다시피.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를 요구해가지고 결국 명분 쌓기용으로 해서 무소속 나가려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무소속으로 임종석 실장이 나간다 탈당하고 이러면 정말 완전 둘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읍수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런 거가 만약에 안 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있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임 실장께서 지금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쌓아오신 커리어라든지 또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 이런 걸 고려하면은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을 거다 일단 믿고 있고요. 그래서 좀 고민의 시간을 가지다가 저의 또 그 지역에서 같이 함께 원팀이 돼서 도와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탈당이라든지 무소속 출마의 길을 또 선택을 하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나름의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그 강남이라는 민주당의 험지인 곳에서 그렇죠. 또 제가 당선이 되었고 그때도 뭐 아무도 안 도와주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진정성을 보이고 그때 그 강남에서 당선됐던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면은 또 저도 또 나름대로 승리에 그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고 언론이 부추기고 있고 은근히 즐기는 분위기가 사실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도 사실 이 공천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의 특징은 저는 개혁 공천, 물갈이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공천, 물갈이 공천. 새로운 신진 세력들과 젊은 또 인재들을 많이 영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이제 부작용이 기존의 현역들이나 기득권의 저항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서 그러한 공천이 물갈이가 공정하고 또 시스템에 의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굉장히 시스템으로 공정하게 공천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탈락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갈등과 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과정이 지나면은 저는 국민들 앞에 놓여진 이 양당의 양거대 정당의 공천이 민주당은 역동적이고 국민들의 그 여론의 지지에 부합하는 개혁 공천이라는 결과물을 보여줄 것이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고인물 공천 사실상 변하지 않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의식한 그 현역들을 물갈이하지 않는 그런 공천이라는 게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기가 지나면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결국은 손을 들어주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 공천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에는 저는 잘한 공천으로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좀 조용히 잘 지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현역도 그냥 조용조용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일단 겉으로는 보이고, 언론들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비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민주당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역동적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좀 시끄럽고 막 또 탈당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언론에 의해서 민주당은 지금 너무 시끄럽고 분열하고 있구나. 현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국민의힘은 좀 조용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런 그냥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이 과정을 거쳐서 환골탈퇴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은 사실 선거만 되면 물갈이 여론이 매우 높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의 물갈이 여론 또 현역 기득권에 대한 그런 이제 변화 이런 걸 국민들이 갈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 공천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에 표를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공천 탈락됐다고 정말 별별 얘기를 다 지금 사실은 쏟아내고 있는 중이고, 또 어제 서른 의원도 나가면서 연산군 얘기까지 지금 막 하면서 사실은 내부자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독설을 내뱉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조금 따독따독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제가 지금 밖에 있으니까 내부 상황은 잘 모르지만 네. 그러나 아마 그런 역할을 누군가 하고 계실 거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제 이렇게 당을 떠나야 하는 분들의 그 심정이나 이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정말 안타깝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혁 공천이라는 물갈이 공천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는 누군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제 종로를 떠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심을 할 때는 사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고 막 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네,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거는 공천이라는 건 국민의 대표를 뽑는 그런 나라의 중차대한 그런 이벤트이고, 그런 공익적인 사적인 감정보다 공익적인 마음이 더 우선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있으시지만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래도 그동안 아끼고 사랑했던 민주당을 위해서 비난보다는 좀 자신의 좀 이런 마음을 좀 추스리고 대의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원래 쌍특검법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선거구 획정도 이제 좀 국민의힘하고 잘 정리하려고 하다가 사실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특히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우는 그 뭐 대장동 특검법도 같이 처리하려고 하다가 오늘 연기한다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비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공천은 그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우리 리스트와트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예 연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죄송하지만 전현희 의원한테도 위원장한테도 종로 나가지 마세요. 솔직히 그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난 네. 내가 정말 천재 같아. 내가 말한 대로 다 됐잖아.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 물론 이제 전략적 고려를 하면은 네네네. 이 국민의힘이 좀 현역이 좀 탈락을 하고 국민의힘이 좀 시끄러워지고 그러면은 쌍특검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민주당 입장에서 얻지 않을까 이런 전략적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또 그런 고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천재시다. 근데 뭐 네. 이번에 양당이 그런 식으로 고려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입장과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뒤로 미뤄짐으로써 이 쌍특검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또 선거구 획정이 조금 미뤄짐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에서 지금 TK랑 영남, 강남 건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국민의힘의 화약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이 쉽사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국민의힘이 좀 분열,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민주당이 유리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이현주 전 의원까지 또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우리 전현희 위원장 여전사 트로이카예요. 좋으세요? 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이 이제 여전사 트로이카 전략을 또 하나의 전략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게 이름을 올렸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뭐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는 뭐 나쁘지 않는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분이 또 다 훌륭한 분들이고요. 당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고요. 그래서 이런 트로이카 전략을 이번에 왜 민주당이 내세웠냐 생각을 해볼 때 민주당의 이제 이 세 사람의 여성 법조인들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그 맞짱 떠서 열심히 싸웠던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이고 이번 총선이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이제 시대 정신을 가지고 민주당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이제 전략으로 세 사람을 내세운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 전략 그리고 22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지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윤석열 정권에 그동안 계속 맞짱 떠서 싸우고 또 그 탄압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의 임기를 이제 마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윤석열 정권에 맞짱 떠서 싸워서 승리한 여전사다 이런 이제 그 국민들께서 주신 별칭답게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권력기관,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권익위 등을 장악해서 또 공수처 이런 시도를 국회에서 반드시 막고 그런 권력기관들을 바로 세우는 일, 이게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또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또 제가 지역구에서 출마를 해서 성동갑이라는 지역에서 당선이 된다면 그 지역의 일꾼으로서 그 지역의 민생 현안을 해결을 하고 또 국민들의 눈물과 사회적 약자의 그런 보듬어 주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정말 여전사 트로이카의 대목격입니다. 절대 어디 내놓아도 조곤조곤 자신의 이 지향하는 바를 절대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할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맨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는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하고 인터뷰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노 변호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또 칭찬해 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오늘 더 열심히 힘내서 뛰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